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동산학 개론 이용방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기본적인 이야기 좀 짚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요. 대개 이제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드리는 이야기들이 이제 1년 전체를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자료 받으셨을 텐데 첫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 출제 경향 분석 그리고 진도 강의 계획서 이 부분을 받으셨을 겁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한 세 가지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에 있어서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기출문제의 분석, 이것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세 번째는 학습 방법을 가다듬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의 경우는 제일 첫 번째는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사실은 보통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 50%와 공부량 50%로 합격을 결정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목표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좀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했었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라면 마음가짐에서, 두 번째는 마음가짐과 관련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셔야만 그 마음가짐이 굳건해질 수 있는데, 그 목표는 첫 번째가 단기 목표고 두 번째가 장기 목표인데, 단기 목표는 모든 시험 공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합격입니다. 이것이 단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합격한 사람들과 점수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실력 차이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시험 당일날 어떻게 내가 시험을 운용했는가, 또는 어떻게 그동안에 시험 준비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단기 목표는 무조건 합격이고요. 장기 목표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 부동산 전문가 되는 것, 이것이 장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이제 한번 내가 어떻게 자격증을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우리가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법 마인드를 강조하는데, 부동산 우리 학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마인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장기 목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목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가짐 가운데 말이죠, 간절함입니다. 사실은 꼭 합격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만약에 1년간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왕이면 공부할 때 좀 능률이 오르려면 말이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 즐겁게 공부를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암기를 할 것도 있고요, 또 이해를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암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암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암기 또는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관이 우리 두뇌 가운데서 해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뒤에 새끼손가락 사이즈만한 해마라는 곳에서 기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의 기억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10개를 외울 수 있는 능력이라면 딱 10개를 외울 수 있는 능력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기간에 20개를 암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꼭 USB 메모리 마냥 10개가 지워지고 다시 10개가 암기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억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암기를 막 강조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서서히 늘려가야 되는 거죠. 훈련에 의해서 기억 용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저것을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100개를 막 암기하려고 하면 오히려 10개 암기하던 사람이 5개밖에 암기하지 못하거나 아주 심할 경우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 메멘토라는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요, 저 해마라는 곳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편도체라는 곳입니다. 얘는 어느 것을 담당하고 있냐면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어서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아주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 뭐라 우울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운되어 있거나 우울하거나 그렇게 되면 능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게 즐겁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도 잘 되고요. 즉 기억도 오래 기억이 되고요. 또 공부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주 우울한 그런 감정이라든가 마음, 또 다운된 이런 기분들, 이런 것들은 공부에 아주 큰 적입니다. 가급적 공부할 때 좀 즐겁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스스로도 그냥 이거 참 재밌고 즐겁다. 내가 나 자신의 경우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꽤 괜찮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